준비 다 됐죠? 영월의 일기는 조금 들어갔다가 다시 부자료로 들어갈 거야. 알겠지? 자, 일단 201쪽을 다는 안 보고 조금은 볼 거야. 201쪽 펴놓고 시작하자. 됐어. 힘내봐. 다시 돌아오질 못할. 그죠? 자, 그러면 앞에 보시고 영월의 일기 시작하겠습니다. 고개 들고 역사 이야기로 들어가 봅시다. 시작. 세종대왕 알죠? 네, 세종대왕. 자, 우리 세종에게는, 우리 이도에게는 세종은 당연히 문종이 있었고 왕대잖아요. 문종이 있었고 문종에는 아들 딱 한 명, 단종이 있죠. 이게 적장자 계승이지요. 그죠? 자, 문종이 있고 문종이 단명한 이유도 있지만 문종이 와이프가 별로 안 좋아요. 와이프가 한 3명, 4명 정도 바뀌었나? 세종대왕이 많이 잘라. 문종이 아내들 많이 잘라요. 자르고 이제 문종이 처복이 없어, 처복이 없어서 마지막에는 아내 없는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 그래서 몸도 약해서 일찍 죽기도 했고 병을 앓았어요. 근데 그게 세종대왕은 문종에 대한 약간 그런 게 좀 있었나 봐. 지나친 과잉 보호 같은 게 있었나 봐. 그래서 와이프가, 며느리가 몸이 약하고 병 걸리잖아? 치료를 해주는 게 아니고 잘라내요, 그냥. 그냥 며느리에서 쫓아내요, 그냥. 퇴골시켜버리는 거예요. 막 그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며느리인가는 궁궐에서, 아는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궁궐에서 궁녀랑 바람을 펴. 그러니까 궁녀랑. 여자끼리 해. 미쳤어, 진짜. 이래가지고 또 난리가 났었고. 그러니까 문종이 보면 되게 불쌍해. 와이프 복이 없어. 그러니까 애 하나 요걸로 끝인 거야. 만약에 애가 몇 명만 더 있어도 좀 덜 했을 텐데, 이제 왜 이랬어? 자, 그리고 밑에는 기세가 등등한 수양대군이 있죠? 수양이라 하면 안 되네. 이것도 세조라 적어야 되겠네. 세조가 있고, 수성궁의 주인인 안평대군이 있습니다. 안평. 이런 보세요. 수양산에서 임금에게 절개를 바쳤던 그 백이 숙제처럼 형님을 모셔라는 의미에서의 수양대군. 편안한 마음을 가져라 안평대군. 그리고 수많은 딸 있지? 자, 이렇게 총 22명의 자식 중에서 12명이 본 부인 소원하고 심씨한테 나옵니다. 12명이. 그 중에서 이제 아들이 셋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본처한테서 12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후궁한테 5명이 나눠가지고 10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세종대왕 건강합니다.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런지 어쨌든 자식이 22명이 난 둘인데도 힘들어 뒤지겠는데 그 이름이나 외우겠습니까? 22명인데. 어쨌든 그래서 자식들을 평등하게 사랑해서 야들 3명을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왕세자 교육을 시켰네요. 안 좋게. 그러면 안 되는데 원래. 그래서 맹사성 이런 애들한테 얘만 가르치면 되는데 3명 다 시켜가지고 얘가 죽을 경우에 얘나 얘가 다 할 수 있게끔 해놨는 거야, 얘를. 잘못됐어. 자식을 너무 골고루 사랑해서 그런 거야. 자, 이런데 문종이 죽었어. 문종이 살아있을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 문종이 나름 카리스마 있는 형이었거든요. 그런데 단종이 12살이 왕이 됐다 이 말입니다. 12살이 왕이 됐는데 수양대군 눈에는 진짜 빙신 같겠죠. 한글도 제대로 못 써요. 그 옆에 있는 김종서한테 휘둘려요. 카리스마도 없고 자기랑 형이랑 아버지랑 해놨던 모든 일을 다 업적을 없애는 것 같아요. 이러니까 미쳐버리겠는 거야. 거기다가 플러스 충분히 왕의 모든 일을 공부를 다 할 수 있는 정도로 능력을 타고났던 사람이거든, 얘가. 이러니까 제일 첫 번째 했던 게 바로 안평대군부터 제거해버립니다. 운영전에 나오는 그 대군부터, 동생부터 아예 싸그리 제거를 해버리고, 그리고 재판도 없이 영모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해서 김종서 죽여버리겠죠. 자, 그리고 시작됩니다. 찾아갑니다. 단종에게. 어이, 조카님. 그 상간마마 힘드시죠? 쉬시는 건 어때요? 몸도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 제도 중에 굉장히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선위라는 제도입니다. 선위라는 중국의 제도인데 그거 살아있을 때 밑에 후대왕에게 물려주는 제도입니다. 어때요? 저는 선위하겠습니다. 그 다음 어전회의 때 직접 단종이 선위 공포를 합니다. 누구한테? 당연히 세조한테. 수양대군 됐어요 하면서 받습니다. 자, 그러고 난데 얼마 안 지났어. 14살에 선위합니다.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주면.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성산문 잡혀오네요. 세조 된 다음에 성상문, 박팽년 다 잡혀옵니다. 다 잡혀, 하위지 다 잡혀옵니다. 야, 너 이미 왕이 바뀌었는데 그 전에 왕을 복위시키려는 역모를 저질렀다며?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하진 않았지만 그게 맞는 말이니까요. 이 수양대군씨, 나 세조야. 알겠어요. 근데 수양대군씨, 존나 이래서 다 죽여버리지. 그래서 막 피바람이 부는 게 바로 개유정난이야. 난리가 났지?
다 죽이고 자 이럴 때 단종까지도 그런데 이거 누가 시킨 거지? 아니 아까 물려줬을 때는 지 마음대로 물려주고 왜 다시 네가 가려고 하는데 삼촌 제가 안 그랬는데요. 맞잖아. 쟤들 고문해가지고 다 네가 시켰다 하던데 족하니까 내가 살려는 줄게. 살려는 드릴 테니까 저 영월에 청령포라는 곳에 가가지고 짱 박혀있어. 존나 척박한 곳이야. 왕족이라서 똥도 지가 못 닦는데 얘한테 몸종 하나 붙여서 보낸다. 얘한테. 아무것도 못하는 애한테 14살짜리 애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기 복위시키는 이런 무리들이 역모를 저질렀는데 얘가 거기에 있다고. 거기 하지도 않았는데 이래서 14살짜리 애가 영월로 유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따라갔던 애가 그 누구야? 왕방년? 뭐 이런 애야. 왕방년 보면은 갔다 오니까 막 눈물 흘려서 촛물이 뭐 촛불이 흐른다고 뭐 이게 시 있잖아. 같이 갔던 애다 가가. 자 이래서 이제 돌아와가지고 수양대군 옆에는 오른팔이 환명회가 있어. 7달 만에 태어난 개천재. 그리고 수양대군의 장인어른이야 한명회가 있고 수양대군의 왼팔은 신숙주예요. 마음을 변덕스럽게 잘 바꾼 숙주나물의 이름의 어원이에요. 백성들이 나물이 잘 쉬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녹두나물을 일부러 신숙주 때문에 숙주나물로 바꾼 겁니다. 자 신숙주 원래 단종 편이었던 사람이에요. 자 얘들 둘이를 데리고 장악해 나가는 겁니다. 얘가 자 근데 걱정되죠. 단종이 점점 커갈수록 어떻게 되겠어? 성인이 될수록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복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항상 걱정하는 거예요. 이래서 세조가 얘들 둘한테 한명회랑 신숙주한테 감시를 시켜가지고 계속 끊임없이 단종을 계속 경계를 했다가 바로 이강백의 상상력입니다. 이 부분부터는. 알겠죠? 근데 좀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 이유 없이 있잖아. 몇 개월 안 지나서 사약 먹고 죽었거든. 처벌받았어. 사약 먹고. 그게 죽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거기서. 갇혀 있었는데. 또 역모를 지어 또 역모의 수계락하면서 이래가지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자, 영월의 일기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영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들어가자. 앞부분 줄거리. 자, 힘내자. 요거랑 개구리만 하면 집에 간다. 고서적 수집가인 조당전이는 김시향에게서 500년 전에 한글로 쓰여진 영월행 일기를 구입합니다. 자, 신숙주 하인이 적었고요. 신숙주 하인작입니다. 하나 더 적으세요. 허구적인 작품입니다. 이거 아닙니다. 진짜 있는 거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거 없습니다. 영월행 일기는 이광백이가 만든 작가의 산물, 상상력의 산물이야. 영월행 일기를 구입합니다. 이 책은 신숙주의 하인과 한 명의 여종이 영월에 있는 단종을 살펴보고 온 내용을 쓴 일기입니다. 남편 몰래 영월행 일기를 팔았던 김시향이는 예쁜데 남편한테 맞고 살아요. 김시향이는 조당전에게 책을 다시 돌려줄 것을 간청했고 조당전이는 책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책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자고 제안합니다. 왜? 얘들 원래 고서적 연구 모임이거든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또라이 변태 아닙니다. 원래 이런 거 좋아합니다. 이에 조당전을 비롯한 고서적 연구 동호회 회원들과 김시향이는 영월행 일기를 재현하기 시작합니다. 전형물은 뭐였습니다. 자, 밑에 이동기. 자, 이동기. 신숙주 문집에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리 찾아봐도 자, 참고로 이동기는 한 명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연극에서. 자, 자기들끼리 연극합니다. 한 명의 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자기 집 화인을 영월로 보냈다는 말은 없는데 부천필. 자, 부천필은 신숙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네 아직도 영월행 일기가 가짜라고 의심해? 이동기가 한 명의 자료들도 뒤져봤는데 여종이 보낸 기록이 없다고. 비밀로 했던 일, 기록을 안 했을지도 몰라. 글쎄, 어쨌든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해. 신숙주의 하인과 한 명의 여종이 영월을 처음 다녀왔던 때는 세조 3년 봄, 그러니까 4월 초순. 이건 세조실록 중에서 그때 해당하는 기록이야. 세조 3년 4월 18의 날 눈에 띄는 대목이 있지. 모두들 이리 와서 이걸 좀 보게 해. 자, 조당전이가 말합니다. 오전 회의 기록이야. 신하들이 임금 앞에서 무표정한 얼굴 줄긋고 노상군의 얼굴입니다. 노상군의 얼굴에 대해서 논쟁했다. 이런 짧은 구절로는 논쟁 내용이 뭔지 알 수 없잖냐.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자료에 있어. 이거는 그 당시 대사원이었던 양성지의 해안지록. 됐나? 해안지록. 이것도 가짜입니다. 이것도 허구입니다. 허구. 가짜입니다. 해안지록이야. 얼굴을 해석한 기록이다. 됐나요? 자, 이제 고개 들고 선생님 보시고 읽습니다. 자, 우리 그 신하들의 대화를 읽는데 신숙주가 이래 말해요. 단종의 무표정에는 진짜 무표정밖에 없을 겁니다. 살려주시옵소서. 한명회가 안 됩니다. 한명이 진짜 못했거든. 아이고 기회를 너무 잘 잡고 이래서 그 밑에 세조 밑에 아들 왕, 그 다음 누구지? 얘들 왕, 그러니까
왕이랑 자기 딸을 3명이나 결혼시켜. 장난 아니야. 얘는 진짜 권력의 핵심이거든. 한 명에. 안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싹을 씌어대야죠. 겉과 속이 다른 모습입니다. 일부러 무표정한 거예요. 이래요. 자, 이래 세조가 그거를 듣고서 고민 좀 해볼게. 다시 보내. 그래서 한 명의 여종이랑 신숙주 남종이랑 보내요. 보냈는데 이번에는 피눈물을 흘린 거예요. 단종이. 그거를 벌써 보고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걸 또 듣고 신숙주는 얼마나 슬프면 그러겠어요. 이거를 임금님께서 보듬으세요. 그러면 더 높게 평가될 거예요. 한 명에는 보세요. 울었잖아요. 어디 임금님이 보냈다고 울어요. 그냥 죽여요. 이래. 자, 그럴 때도 세조는 알았어.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볼게. 다시 갔다 와. 근데 이번에 마지막에 웃는 거야. 단종이 웃어. 웃습니다. 어떡할까요? 뭐? 웃어? 죽여. 너 왜 웃어 걔? 죽여. 이래 되는 거야. 컴플렉스가 좀 있었거든 지가. 적장자가 아니라서. 그런 게 있거든. 단종이 웃으면 참지 못해. 내가 우는 것도 무표정한 것도 참겠지만 도저히 단종의 노산군의 웃음은 참지 못하겠구나. 여봐라. 죽여라.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야기는 끝난다. 자, 단종이 왜 웃었을까? 자유로우니까. 벗어났잖아. 무서운 권력에서. 자유 때문에 웃은 거야. 자, 그거 자료 보자. 정리지 한번 보자. 네, 이제 교과서 안 봐도 됩니다. 정리집으로만 보고 집에 가겠습니다. 자, 우리 개구리는 앞에 있고 뒤에 있죠. 영어랭 일기. 보겠습니다. 한다. 영어랭 일기 합니다. 갈래 필요 없고 특징으로 들어가자. 특징. 극중극 형식을 취합니다. 자, 실제 이게 지금 희곡이잖아요. 이 희곡 안에 또 다른 희곡을 재현합니다. 됐죠? 자, 뒤에 없어? 없어? 못 받았어? 달라고 그렇게. 영지야! 영어랭 일기랑 개구리 좀 갖다 줘. 수업 보충 자료 갖다 주세요. 누구 있어, 선생님들? 들었을 거야. 이제 영상이 갔을 거야. 이쪽에. 손 들어줘. 뒤에. 자, 그리고 있잖아. 자료 없으면 달라고 하면 된다. 부끄러워가지고 말을 못한다고. 근데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알아보거든. 알아보는데, 선생님들이 막 나눠주시다가 빠졌을 수도 있거든. 자, 이제 그러면 특징. 너가 이거 있잖아. 선생님 수능 특강 첫 번째부터 개념학습 때부터 다 준 거 있었지? 소설 같은 거 선생님 전체 줄거리 알아야 되는 거 막 정리해줬지? 그거 잘 모아가지고 나중에 10월 달에 복습해야 돼. 알았지? 나 쉬웠고 이런 건 안 준다. 그러니까 봐야 되는 거 선생님 다 정리해놨거든. 못 받은 사람이나 누락된 사람은 챙겨가지고 달라고 말씀을 드려. 아마 다 모아놨을 거야. 자, 하자. 첫 번째, 극중극 형식을 취합니다. 역사의 재현이에요. 재현해보는 거예요. 그 당시 상황이 어떻을지 알려고. 두 번째, 역사적 사실과 현실이 중첩적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돼 있지? 줄 거 볼래? 역사적 사실과 현실이 중첩적으로 진행된다. 이 말은요. 이광백의 역사관이 반영이 된 거거든. 이광백의 역사관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거기다 땡땡 적어보세요. 거기에 자 적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연속적, 순환적이다 입니다. 이광백의 역사관이 반영이 돼 있는데 자 우리 2번에 과거와 현재는 연속적, 순환적이다 입니다. 과거와 현재는 연속적이고 순환적입니다. 연속적, 순환적입니다. 됐죠? 자, 이것이 두 번째 특징이에요. 그래서 현실과 과거를 중첩적으로 진행을 해서 겹칩니다. 여기다가 과거 왔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막 이러거든? 자, 세 번째 됐고요. 세 번째 볼까? 영어랭 일기 속의 인물들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서 가치 있는 삶, 동그라미 쳐볼래? 가치 있는 삶은 어떤 삶이 가치 있지? 자유. 자유입니다. 자유. 자신을 억압하는 세력으로부터 자유. 그래 치면 남편한테 맞고 사는 김시향이도 사실은 단종을 봤을 때 자유를 봤으면 나갔어야 돼. 헤어졌어야 돼. 자, 네 번째. 현재는 과거에 빠져들고 과거는 현재에 추적되고 해석돼서 하나가 된다. 됐고. 다섯 번째. 네, 인물들이 싸웁니다. 자, 인물입니다. 조당전. 고서적 전문가이면서 신숙주 하인 역할을 합니다. 자, 즉 영어랭 일기를 쓴 역할을 하는 거죠. 자존심이 강한 인물이고 자유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단종의 웃음을 이해하는 인물이에요. 단종의 웃음을 이해하는 인물이 바로 조당전입니다. 김시향, 뛰어난 미모와 상상력을 지니고 있고 한 명의 여종 역할이고 네, 남편의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남편 억압 당합니다. 부천필, 아까 얘기했네요.
신숙주 역할을 하는 친구 이동기는 한 명의 역할을 합니다. 연문지는 단종과 세조 역할을 합니다. 김시향의 남편은 나오진 않지만 네, 때리는 남자입니다. 자, 소품이 나옵니다. 연극이다 보니까 영월행 일기라는 가짜, 자, 그 다음에 당나귀, 가짜 당나귀, 소년 형상 인형들이 나옵니다. 자, 줄거리로 들어갈까요? 조당전은 인사동 단골 서점에서 김시향으로부터 영월행 일기를 구입을 하고, 자, 영월 단종이 있었던 유배지입니다. 단종의 유배지라서 영월을 가게 된 노비의 일기란 뜻이에요. 뭐 진짜 있는 건 아니지만 영월행 일기를 구입을 하고 고서적 연구 동호회 회원들과 영월행 일기의 사실 여부를 살핍니다. 김시향이는 남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조당전에게 영월행 일기를 다시 돌려줄 것을 요구하지만 조당전은 영월행 일기를 돌려주는 조건으로 책의 내용에 대한 역할놀이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나귀 모형을 타고 조당전과 김시향이는 즉 신숙주와 한 명의 남녀 노비들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시점으로 들어가는데 조당전은 신숙주의 하인으로 김시향은 한 명의 여정으로 영월에 있는 무표정한 소년 형상 단종이죠. 대면합니다. 이들의 첫 번째 영월행에서는 노산군의 무표정한 얼굴, 두 번째 영월행에서는 노산군의 슬픈 표정을 짓는데 이에 대해서 한 명에는 노산군의 슬픈 표정을 반역죄로 다스리라고, 왜냐면 한 명에는 무조건 노산군을 죽이려고 해요. 불화의 씨라고 생각합니다. 신숙주는 제왕의 위엄을 지키면서 슬픈 표정을 위로하라고 하죠. 이에 세조는 결정을 미루고 세 번째 영월행을 명령하는데 신숙주의 하인과 한 명의 여종은 노산군의 기쁜 표정, 얘기했대 아까 자유라고. 자유로운 표정입니다. 돌아옵니다. 이에 세조는 노산군의 웃는 얼굴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 이면에는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을 하고 무시하고 약간 자격지심이 있거든요, 원래. 약간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 이게 영월행 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자주 나왔던 작품이라서 옛날에 못 참겠구나, 나는 그것만은 못 참겠다, 단종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는 부분이 나와. 근데 대놓고는 나 열등감이 있다 이런 거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열등감이나 자격지심이나 요런 게 혈통성 같은 것 때문일 겁니다. 노산군에게 사약을 내려요. 다시 현재 시점으로 돌아온 조당전은 책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김시향에게 영월행 일기의 마지막 텅 빈 공백을 함께 써갈 것. 이거 무슨 말입니까? 줄 끊고 탄업으로부터의 억압적으로 막 폭력을 한다 했잖아. 그지? 억압으로부터의 탈출을 말해요. 억압으로부터 탈출, 즉 자유를 찾으라라는 거예요. 억압으로부터의 탈출. 합니다. 하지만 김시향은요, 그러지 못해요. 불안한 자유보다는 안전한 삶을 원합니다. 이러고 떠나가게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끝나. 그 둘이가 연애 감정 이런 건 또 아닙니다. 불쌍해가지고 그렇거든. 자, 마지막 이솝우와 같은 작품 하나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다음 수업이 어렵죠? 다음 수업. 다음 두 수업이 졸려. 저생전을 해야 돼. 그래서 뭐 어려워. 자, 이제 갑시다. 개구리. 할 것도 없어. 옛날 이야기야. 김성환 작가가 쓴 건데 옛날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이솝우화를 쓴 거야. 그럼 볼게. 누가 알 거리고. 돼서 바로 들어가면 돼. 전체 줄거리로 들어갈게. 바로. 자, 쌤 정리한 걸로 볼게요. 전체 줄거리. 지문도 안 봐도 돼요. 지문도. 너무 쉬워서. 전체 줄거리 보자. 제멋대로 자유롭게 살던 개구리들이 어느 날 독수리와 사자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된대. 독수리가 날아가니까 다른 날짐승들이 막 도망가고 이런 걸 보게 된 거야. 이 카리스마 있는 모습을 봤어. 얼룩이 얘가 탐욕적이다? 얘가 제일 욕심 많다? 얼룩이 개구리야. 얼룩이는 금수들과 달리, 짐승들과 달리 개구리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음을 인식해. 이에 개구리들을 설득해서 제우스에게 지도자를 보내줄 것을 부탁하러 간다. 제우스는 이를 노예 근성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얼룩이의 간청을 이기지 못하고 통나무를 개구리들에게 보냅니다. 자, 통나무를 보낸 거는 어쩌면 제우스가 이 애들한테 얘들의 부탁을 들어줬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들어도 볼 수도 있거든요. 제대로 된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통나무가 처음 왔을 때는 되게 좋아요. 와, 우리들의 지도자가 오셨다. 우리들의 대장님 오셨다. 통나무가 자신이 바라는 지도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움직이지 않으니까. 못하니까 얼룩이는 재차 제우스에게 지도자를 보내줄 것을 청합니다. 됐나? 결국 그럼 이 얼룩이는 어떤 애야? 질서와 권력 구조를 좋아하는 애인 거야. 얼룩이는 질서, 권력 구조를 중시하는 인물인 거야. 질서와 권력 구조. 왜 그런 사람들이 이제 꼭 보면 계급 중시하고 이런 사람들. 이에 제우스는 황새를 보내게 돼. 드디어 진짜 권력 구조의 가장 최극단에 있는 애를 보내.
황새는 개구리들을 잡아먹기 시작합니다. 얼룩이도 잡아먹힙니다. 이를 보다 못한 초록이 개구리와 검둥이가 제우스에게 찾아가서 황새를 쫓아줄 것을 청원하지만 제우스는 모든 것들이 개구리의 의식의 조작. 자, 의식은 생각이에요. 의식의 조작, 생각의 조작. 자, 줄 끊고 한꺼번에. 아이, 너무 어렵게 말했다. 왜냐면 제우스가 이렇게 말하거든. 근데 쉽게 바꿀게요. 탐욕. 욕심에서 온 결과임을 말하고는 사라져 버립니다. 즉, 질서 구조와 계급 체계에 대한 말도 안 되는 욕심 때문에 그러난 거야. 그런 이야기예요. 뭐 어리석은 뭐 개구리들 가는 이야기예요. 자, 나머지 것도 괜찮아요. 끝이에요, 이건. 본문보다 훨씬 쉬운 소설이야. 그러니까 인간의 과욕은 뭐 탐욕은 뭐 불러일으키는 뭐 나쁜 뭐 부정적인 결과 이런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 다음 주에는 미리 좀 여러분들만 충분히 좀 자고 다음 주에가 가전체 소설을 해야 돼. 어렵거든. 근데 안 하면 안 돼. 한 줄 한 줄 다 해야 돼. 가전체. 다음 주에 종이를 의인한 걸 보게 될 거야. 국순전 어려웠잖아. 공방전. 그렇게 공부할 거야. 고생 많이 했고 숙제 열심히 해와. 우리 아그들. 고생 많이 했어요.